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울산 남구 야운동 한라 회밀이 아파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울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산 왜 하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울산이 지금 경기가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다는 건 어느 정도 알지만 언론 매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기사, 그리고 이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에서 지금 아직도 고려경매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듣고 보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울산 시장 관심을 가질 겸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8 10만 6,878호 울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물건은 아파트, 한라 회밀이 아파트, 전용면적 25.1평, 그리고 대지권은 10.8평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토지, 이 건물이고,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건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겠죠. 그 중에 요 하나를 낙찰받는 어떤 그런 모양이죠. 자, 요거 낙찰받으면 이 아파트 있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건물 전체의 어떤 땅이니까 소유권을 요만큼 가져오면 요만큼의 지분에 해당하는 땅의 그 가치, 그것도 같이 가져가겠죠. 네, 같이 가져갑니다. 만약에 안 가져가면 이 땅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지료 청구하겠죠. 아니면 매도 청구하든지.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한다. 그래서 요 표시, 요 기재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매 사이트마다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건 접수는 2018년 10월 5일 그리고 4월달, 즉 6개월 정도 소요된 소유자와 채무자는 황무영씨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현대캐피탈. 채권자가 국민은행이다, 또는 채권자가 현대캐피탈이다. 자, 느낌이 다르죠? 네, 현대캐피탈. 금리 높을 건데. 약간 캐피탈 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채무 상태, 이런 걸 약간 짐작할 수 있는 정보지만, 물론 그것이 전체를 보여주진 않지만 관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아니고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아파트 같이 보입니다. 방향은 남향인 것 같습니다. 약간 동향으로 틀어진 남향. 이렇게 이쪽이 남향이니까. 그러면 물건 현황 한번 볼까요? 15층 중에 14층이다. 아주 선호할 수 있는 층이고, 91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8년 정도 됐습니다. 아주 생각보다는 노후 아파트네요. 감정가 1억 3,100에 토지 감정이 8,800, 그리고 건물 감정이 1억 3,100. 개별 난방 설비가 있고, 주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교통사정 문화, 주변에 아파트 단지, 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문건 송달 내역은 수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현황을, 상태를, 지나온 어떤 과거에 있을 법한 일을 짐작하고, 또는 또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여러 가지 불측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이게 그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일단 경매 진행됐고, 채권자 보증서 제출했고, 교부 청구, 현황조사, 감정평가 제출됐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미납 교부 청구, 이 세금이겠죠. 지방세. 집행관의 기일 입찰 조서 제출했고, 기타. 채무자 파산 선고. 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했고, 채무자의 지승계 신고 제출.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 파산 청구, 대리, 어쩌고저쩌고 보증서 제출하겠죠. 집행관 기일 입찰 조서 제출. 채무자가 완전히 파산할 정도로 나쁘다. 현대캐피탈 보고 제가 좀 약간 오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네요. 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파산한 사람이
주인인 집이고, 자, 다음 시간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 현황 보고 권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자, 임차 내역 없습니다. 임차 없고, 자, 폐문부재로 인해서, 자,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 불가. 자,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고, 전입세대 연락 해보니까, 자, 세대주 황무영, 그리고 그 세대원 3명이 전입돼 있다. 소유자 가족이 전입돼 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 신고나 배당 요구는 없다. 그 말은 주인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겠죠. 황무영 씨 거래가액 1억 7,600에 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그게 2014년도였고, 나름대로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잘 나갈 때죠. 그때 이렇게 샀는데, 그리고 대출도 받았고, 그 뒤에 그리고 이 돈을 못 갚는다. 뭐 권리관계는 정말 깔끔합니다. 소멸. 그럼 낙찰받으면 어떤 부담이 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로 보겠습니다. 등기사항에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보이고, 다만 파산한 사람이니까 관리비 어떻습니까? 관리비 연체돼 있겠죠? 연체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조사해야 됩니다. 뭐 이후에 일어날 상황, 관리비 연체 금액이 높아서 이후에 명도를 위해서 기존 점유자를 만났을 때 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이 관리비 연체 금액, 자, 이것이 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많이 해봤다고 해서 꼭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도, 낙찰, 뭐 집을 사고 팔고, 자, 이 일은 복잡하고 특이한 일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고 팔고 또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의 그냥 행위입니다. 명도. 그 중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비.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공과금 확인도 해보시고, 임차인 없죠? 임차인 없고, 폐문부재, 점유자 조사 불가, 전입세대 열람, 세대주, 그리고 세대원, 그 세대주의, 세대주는 소유자, 소유자 세대가만 전입돼 있더라. 명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당연히 현재의 소유권자인 황무영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이면 명도가 된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350 정도, 그리고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그것을 협의해서 이 비용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이거 강제 집행 해보시면 그다지 반갑지는 않으실 겁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 희박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점을 감안해서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건 경쟁자입니다. 경쟁, 입찰자. 누가 이 물건에 또 입찰을 들어오겠습니까?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똑같이 비슷한 사람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살아야 되는 지역,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입찰 들어올 겁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시장에 매매하러 한번 가보겠죠? 그럼 이 물건들을 볼 겁니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나 똑같이 한번 보면 됩니다. 동평행대 물건인데 물건수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 글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뽑아놓은 거, 지금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도 일부겠죠. 이중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다는 건 팔려고 하는 사람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거래가 보면 살려고 하는 사람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가죠.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가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보면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매도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평행대, 우리는 뭐 로얄층이죠. 이런 건 좀 저층인데 뭐 1억 9천 확보하고 있고요. 일단 저층 1억 7천 보입니다. 1억 7천. 그리고 이거 저층인데 2억 2,500도 있네요. 이런 것들은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했다 보시면 돼요. 1억 7천이 제일 저렴합니다. 저층이고 1억 7천, 자, 1억 8천과 1억 7천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작년부터 쭉 보니까 이미 작년에 지금의 시세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1억 9천도 있고 뭐 2억도 있지만 이런 건 좀 비싸고요. 자, 이 금액이 지금도 호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올해 넘어와서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2억 원에 11층 거래가 있었다. 저층, 5층, 4층 이런 것이 1억 7천에서 1억 8천. 그러면 로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물이 많으니까 실제 호가하고 있는 이 금액 안에 어쩌면 이 금액 이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매도자의 사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이 금액을 저는 더 맞다고 보죠. 그러면 낙찰 사례, 이 낙찰 사례 중에서 물건을 뽑아내는 것도 한 가지 뭐 경험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뭐 중요한 노하우겠죠. 뭐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 시간에 좀 긴 어떤 그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눈을 맞추고 질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좀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대와 아파트의 그 지역에서의 아파트 특징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슷한 물건들을 뽑아봅니다. 뽑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자 이렇게 나오더라. 한라 회밀이 2018년 10월 23일 그리고 9월 28일 두 건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25평이고 남향 남서향이고, 자 하나는 2차에서 1대1입니다. 2차에서 1대1이다. 작년과 지금의 어떤 아파트 거래의 수준을 봤을 때는 뭐 약간 그냥 뭐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작년에 2차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4차에 떨어지니까 무려 18대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8대1 경쟁률은 부동산 가치가 명당하는 과정에, 즉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이미 아파트 값이 올라 있을 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보일 때 나타나는 경쟁률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이 한라 해밀이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부근에 있는, 물론 좀 덜 오래됐지만 03년도에 건축한 사만 힐파크, 이런 아파트가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는 것은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커야만 됩니다. 가격적인 매력. 4차까지 유찰됐다는 건 뭡니까? 3차 가격이 애매했다라는 거죠. 이익이 되면 들어가죠. 이 18명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18명이 모여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거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먼저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부 다 합쳐서 하면 좀 더 정교해지겠지만 지금은 분석 방법을 수업하는 어떤 수업이고 예상 낙찰가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 컨설팅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91.95% 적용하니까 1억 5,500. 그리고 상한가 적용하니까 1억 6,400. 1억 5,500에서 1억 6,400 정도. 자, 이 900만원 사이에 낙찰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비용표. 자, 1억 6천 중간 가격 1억 6천에 낙찰 받으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낙찰 받았을 때 이 명도 비용 있죠. 파산하는 사람의 어떤 세대입니다. 자, 이 비용 꼭 들어간다 보시고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라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산에 넣어 주십시오. 자, 1억 6,500에 모두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